네,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는 주짓수 국가대표 조원희 선수분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 약간 데자뷰 느낌이 있죠. 네. 저희가 촬영을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 오디오 품질 문제 때문에 재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허설을 걸쳤기 때문에 오늘 부드러운 인터뷰 진행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조원희 선수님께서 자기소개가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주짓수에 입문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선수로서의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주짓수는 20살 때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뭐 타 스포츠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중고, 일반 초중고 나오고 그 대신 축구는 정말 좋아했고요. 근데 축구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있었고 이제 대학교에 제가 가면서 천안 백석대학교에 경찰학부가 좀 크게 있는데 거기에 또 특이점이 그 경찰 관련한 학부가 좀 크기 때문에 한 학년당 30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무도 관련 동아리가 되게 많았어요. 유도, 뭐 주짓수, 특공무술, 태권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중에 유도에 기웃거리다 이제 주짓수 선배들에게 잡혀가서 주짓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짓수를 이제 학생 때 동아리로 시작하면서 하다가 이제 방학 때는 도장도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 조금 이제 기로에 놓였죠. 이제 대한민국 남자라면 이제 보통 군대를 갔다 오거나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딱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짓수를 좀 더 해보자. 1년 정도만 26살 때였는데 그때 좀 뭐 이런 이벤트들에서 좀 잘하게 되면서 조금 더 해보자 하다가 이제 2018년도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주짓수가 종목이 이제 시범 종목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그렇게 생기면서 국가대표를 뽑아야 해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되면서 처음엔 3위를 했고요. 근데 이제 협회 사정으로 다시 뽑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한 달 후에 다시 열렸는데 그때 1위를 하면서 아시안 게임에 마이너스 85 대표로 가나 했지만 협회 사정으로 못 가고 이제 또 2022년도에 이제 항저우는 이번이고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또 코로나로 연기되면서 또 포인트 제도가 아닌 그 이제 최종 선발전을 주짓수 내에서는 좀 되게 긴박했는데 최최종까지 열려서 그때 좀 잘리면서 아시안 게임을 2번 못 간 이제 뭐 국가대표로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로서는 이제 IBJF 시합을 좀 노리고 있는 선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주짓수를 이렇게 하신 지가 어느 정도가 되었죠? 11년도 시작해서 이제 횟수로 14년 차입니다. 14년. 네. 그 주짓수가 이런 선생님께 영향을 미친 면이 무엇들이 있을까요? 하면서 일단은 좀 거의 모든 걸 주짓수로 해결하고 있고요. 돈 버는 것도 주짓수로 지금 해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20살 때와 지금으로 제일 많이 바뀌었다면 주짓수로 이제 좀 접근 방법을 많이 배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짓수라는 운동이 뭐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이제 어쨌든 제가 주짓수를 잘하고 싶고 주짓수를 잘 가르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주짓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제 방법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 찾아보면은 모든 게 이제 지금 뭐 체육학적으로나 트레이닝적으로나 방법은 있다. 조금 어려울 뿐이다. 뭐 하면 된다. 뭐 그런 마인드를 좀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약간 그 주짓수라는 종목이 이제는 조금 대중적으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짓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흔히 유도와도 비교되긴 하는데 주짓수만의 차이점, 그 다음에 주짓수의 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주짓수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누군가 이제 주짓수 배우러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카테고리를 나눠 드리거든요. 이제
카테고리를 이제 투기 종목이다. 먼저 크게 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개로 나뉘는데 이제 이쪽은 타격, 스트라이킹 종목 그리고 이쪽은 그래플링. 주짓수는 이쪽 그래플링으로 가고요. 타격 없이 잡기만을 하는 운동이죠. 그래도 여기서도 이제 유도, 레슬링, 씨름, 뭐 주짓수 3보 이런 식으로 되게 그래플링이 되게 많은데 주짓수는 이 종목들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운동들은 다른 그래플링 종목들은 이제 넘어지면서 아니면 넘어뜨리면서 포인트를 뺏기고 포인트를 획득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넘어뜨리는 데 집중이 돼 있어요. 네, 하지만 주짓수는 넘어뜨리는 것도 배우고 넘어지는 것도 배우지만 이제 완벽한 제압, 이제 소위 말하는 지뢰대를 만드는 이런 원리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가드 시스템. 그러니까 뭐 누워서 한다고 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라운드에서는 상대방이 날 누르면 제가 누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종목과 다르게 이제 팔다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끝낸다거나 뒤집는다거나 하는 그런 좀 그라운드 형식이 지대한 이제 영역이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조금 뭐 이게 요새 타 종목들이 주짓수를 많이 같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서서 하면 부상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아무래도 무릎이 이제 일어나면은 무릎 관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좀 눌리고 깔리고 하는 거는 일단 높이도 낮고 그리고 많이 다친다고들 하지만 서서 넘어지고 넘어뜨리는 것보단 확실히 덜 다치면서 기초를 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원초적이죠. 뭐냐면 이제 뭐 고양이들이나 이제 아니면 강아지들 싸우는 거 보면 뭐 주짓수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 장난치는 거 보면은 알게 모르게 주짓수 동작을 하면서 강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많이 접근하시는데 뭐 제일 진입장벽이 낮다.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데 사실 이게 스킬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것 같으면 또 마스터하기까지는 꽤나 어려운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럼 주짓수가 가장 동호인 기반이 크죠? 그럼 투기 종목 중에서? 그렇죠. 지금 네. 가장 크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주짓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왜 MMA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다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좀 더 동호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짓수는 그런 게 되게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꽤 어느 정도의 인원이 보통 이제 훈련에 참여하고 또 한국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되시죠? 주짓수가? 일단 네. 주짓수 체육관이 이게 말도 안 되게 많아져서 그리고 또 말도 안 되게 다 은근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관장님들께서 어쨌든 수익이 나면서 이제 계속 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부산 쪽은 이제 촬영하는 곳이 부산인데 저는 부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사람들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이제 일단 체육관당 그래도 한 7, 80명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역으로 따져서 좀 체크를 해보면 부산에 역이 있는데 역 하나당 만약에 큰 역이다 그럼 체육관이 한 4-5개? 3-4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한 타임당 뭐 잘 되는 곳은 한 30명? 이렇게 같이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재밌게 하고 그리고 사실 다른 종목들의 체육관들이 있어요. 있기는 MMA라든지 사실 기반은 주짓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MMA 체육관들이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MMA를 하러 왔지만 결국 꾸준히 즐길 수 있는 건 주짓수가 조금 더 라이트하고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동호인분들은. MMA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MMA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 MMA도 스포츠다. 이지만 어쨌든 이게 타격과 그래플링이 섞인 운동이다 보니까 뭔가 좀 감정도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전투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MMA는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시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기술적인 걸 익힌다거나 어쨌든 기술을 익힐 때 단일 종목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또 따로 배워야 되고
아무튼 동호인 기반은 일단 그 제일 비슷한 유도는 한 4, 5년 전에 체육관 수를 이미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짓수만의 뭐 특이한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주짓수 체육관만의? 저는 주짓수 경험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예. 일단은 주짓수 문화가 조금 우리나라 외국 체육관도 가봤는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점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현 좀 이상하게 하면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네. 근데 그게 좀 잘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주짓수 처음에 오면은 이제 그 아무래도 초보자다 보니까 잘 모르면 이제 좀 세게 하게 되고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물론 거기서 또 조금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주짓수의 환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배워도 어쨌든 체육관을 하면은 뭐 다른 운동들은 코치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주짓수는 어쨌든 뭐 도제 방식으로 해서 한 명이 가르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룹 훈련을 하게 되는데 파트너랑 둘이 하면서 좀 대화도 나누고 이제 서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사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되게 그러니까 관원들끼리 친해져서 더 즐겁게 오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가고 아니면 코치랑만 유대관계가 깊어져서 이제 뭐 좀 재미가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짓수는 그냥 기술 연습하고 뭐 기술 연습은 한 명이랑 A랑 할 수 있지만 A랑만 할 수 있지만 스파링은 뭐 A랑 하고 B랑 하고 C랑 하고 D랑 하고 수업 문화가 그렇고 그리고 오픈 매트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픈짐 같은 건데 이제 보통은 비용이 무료고요. 보통 이제 다 같이 하려고 보통 왜 오픈 매트를 하냐면 이제 스파링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도장에 초청하기엔 좀 그렇고 수업 시간이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체육관을 대관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 오면은 같이 하자. 보통은 소속을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고요. 이게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리니지 주짓수는 또 리니지가 중요한데 이것도 이따 얘기하고 오픈매트 하면은 요새 좀 줄었는데 원래 막 60명씩 모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뭐 안면식은 있을 수 있지만 이름도 몰라요. 그냥 이제 모여서 이제 그냥 딱 시작합니다. 몸풀기 하고 이제 자 오픈매트 시작했습니다 하면은 뭐 5분 막 12판 그런 거는 약간 웹사이드 같네요. 네. 웹사이드 크루들도 한 몇 년을 같이 훈련을 하는데 서로 이름도 몰라요. 네. 그냥 얼굴만 알고요. 아마 보통 인스타 아이디만 서로 알 겁니다. 이제 딱 시작하면은 딱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마주치면 이제 딱 이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콤바치 하고 스파링 하고 끝나고 막 물어보고 그렇게 이제 1시간 하고 단체 사진 찍고 그냥 다 가고 그렇게 하는 요새는 유도에서도 오픈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도장 내에서만 하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니지가 중요하다는 게 그래도 옛날에 코로나 전에 오픈매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많이 사라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다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보통 문제점이자 보통 특징은 체육관에서 좀 쫓겨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체육관을 붙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보통 웬만한 체육관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맨 위로 올라가면 그레이시가 맞거든요. 뭐 이렇게 뭐 아직도 한 5명 거치면 다 자기 관장님입니다. 5, 6명.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 어디 계열이다 이러면은 아직까지도 이어집니다. 류나 풍이라는 게 그럼 있는가 보네요. 네. 주짓수에는. 네. 이건 이미 좀 그 질문을 드리려던 주짓수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오해라든지 대중이 가진 오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라 하더라? 표현을 그냥 아예 그런 카테고리의 분들을 세게만 한다고 해서 뭐 세게충, 세게충? 네, 세게충. 네, 스파링 세게 한다고, 네. 예, 그것만 신경 쓴다고. 네.
그런 게 좀 주짓수에 대한 대중적인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뭐 다친다, 네. 아니면 무조건 뭐 위험하다. 병원 간다. 네. 네. 그 외에는 좀 주짓수가 좀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없는가요? 저는 뭐 2, 3년 아니다.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그랬고요. 2, 3년 전부터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주짓수 종목 자체가 뭐 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다른 종목도 똑같이 느낄 건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위험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반적인 신체적인 레벨이 너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부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시로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앉아 있다가 이제 이런 특정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뛰기만 해도 부상 위험이 너무 높아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대한민국이 피트니스, 그러니까 체력적인 레벨이 너무 지금 하향됐다. 윌크팅즈 브레이크. 네, 다 부러졌습니다. 네. 그 비슷한 말이 이게 뭐 저는 리프팅을 즐기는데 리프팅에서도 있죠. 뭐 스쿼트 하면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벤치 하면 어깨가 박살나고 데드 하면 뭐 햄스트링이 찢어지고 허리가 부서진다 하는데 맞아요.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자세를 해도 내가 몸이 너무 약한 것 같으면 이게 토크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부하가 실려야 훈련이니까요. 네, 근데 결국엔 내가 수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훈련부를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수용력 자체가 너무 낮아져 있다 보니까 예, 버티지 못하게 되는데 그게 예, 생각보다 방금 말씀하신 오해는 종목을 안 가리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가장 서울에서 뜨겁게 모집되고 있는 게 그 생활체육안에서도 마라톤? 네, 풀은 좀 어려워도 하프 같은 건 혼자서 그냥 트랙을 다들 도는 걸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밖에서 조금 뛰면 무릎이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네, 그런 경향이 보이게 하겠지만 그 개인 편차가 나는 건 딴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트니스 레벨이 네,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주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럼 주짓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음 질문을 드릴 거는 주짓수 선수로서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하고 대회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